2강 시작합니다. 105쪽. 보통징수와 가산세. 자, 우리가 취득세는 원칙이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신고납부를 이행을 안 하면 뭐가 붙는다? 가산세. 가산세가 붙으면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납부로 바뀌죠. 그래서 가산세가 붙으면 항상 뒤에 지문은 뭘로 끝난다? 보통징수. 그래서 그 얘기예요.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무슨 징수한다? 보통징수. 예를 들어서 취득세가 100만 원이야. 신고납부를 이행 안 하면 가산세가 붙죠? 그럼 20만 원이 붙으면 취득세가 얼마짜리로 바뀌는 거예요? 120만 원. 그래서 가산세는 뭐에 포함한다? 취득세에 포함해서 세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짜리 고지서가 날라온다? 120만 원짜리. 모든 신고납부하는 세금에 가산세가 붙으면 신고납부가 아니라 마지막 줄은 뭘로 바뀐다? 보통징수. 자, 넘어가 보자고요.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 자, 2번 가산세. 우리 다 배웠어요. 총론에서. 자, 일반 가산세 나와 있죠?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3번, 4번을 합쳐서 뭐라 그래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 불성실하면 가산세가 붙어요. 1번, 2번, 3번, 4번을 합쳐서 우리는 뭐라 그런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율이 중요하죠? 자, 무신고는 몇 프로부터? 20%. 밑줄 긋고. 20% 세금이 늘어나 무신고 납부세액에. 자, 사기, 부정 또는 부당, 악이죠? 몇 프로 늘어나? 40%가 늘어난다. 100분의 40. 그래서 사기, 부정이다 그러면 40이에요. 아니다 그러면 20이고. 자, 그 다음 3번은 과소신고합니다. 과소신고하면 취득세가 몇 프로나? 10%. 100분의 10. 그리고 4번 부정. 또 나왔죠? 부정이 나오면 세금이 무조건 몇 프로나? 40.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을 합쳐서 뭐라 그런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라고요. 사기 부정이다 그러면 몇 프로다? 40%. 사기 부정이 아니다 그러면 20 또는 10이 붙는다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 납부까지 안 하죠? 그럼 납부 뭐가 붙어? 지연가산세. 이거는 하루하루 따져요. 하루하루. 일일 몇 프로씩 붙는다? 0.025%. 하루하루 붙는 거야. 하루하루. 그래서 기업 10만 원당 25. 그래서 법정 납부 기한이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일일 붙는다는 뜻이에요. 일일 10만 원당 얼마씩 붙어간다? 25. 0.025%. 그럼 하루하루 붙어가는 거라고요. 이거는. 일일. 그럼 법정 납부 기한이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열흘을 밀렸으면 열흘치가 붙는 거예요. 일일 붙는 거죠. 그럼 납부지연가산세는 무한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사채업자가 돼버렸죠. 원금보다 납부지연가산세가 많으면 사채업자예요. 그래서 한도가 얼마다? 100분의 75. 체납된 조세에 한도가 있다고요. 한도. 100분의 75를 한도로 한다. 체납된 조세에. 그럼 체납된 조세가 100만 원이면 최대 납부지연가산세는 얼마가 붙는다? 100만 원이면 75만 원까지만 붙는다는 뜻이에요. 그 반드시 신고와 납부를 구분해야 돼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일률적으로 10%, 20%, 40% 붙죠? 그러나 납부는 납부를 유도해서 일일 10만 원당 25씩 붙는다. 무한대가 아니에요. 한도는 100분의 뭘로 한다? 75로 한다. 자, 그 다음 양괄호 2번. 일반 가산세가 아니라 앞으로 중이 붙었어요. 중과산세가 붙으면 조심해야 돼. 중자가 붙었어요. 무거울 중자. 자, 중과산세는 납세무자가 취득세, 과세물을 사실상 취득한 후 밑줄 그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뭐 했어? 매각했죠?
매각하면은 산출세액에 몇 프로가 붙는다? 80%가 붙는다고요. 80%가 붙는다. 이게 중과산세예요. 중요한 거는 80%. 중과산세는 산출세액에 몇 프로부터 80. 숫자 갖고 장난쳐요. 그럼 중과산세니까 마지막 줄은 1번. 무슨 징수가 된다? 보통징수. 얘도 가산세니까. 그럼 100만 원이면 80만 원이 더 붙어서 180만 원짜리 고지서가 날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신고를 안 하고 매각했다는 거는 뭐다? 등기를 안 하고 팔았다는 거죠? 즉 미등기 전매한 거예요. 미등기 전매를 했다. 그럴 때는 일률적으로 80%가 붙는 거예요. 등기를 안 하고 팔았다는 뜻이에요. 80%.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중간 생략 등기라 그래요. 여기 한번 보세요. 갑. 미등기록 이전시켜. 등기를 안 하고 을에게 이전시켜. 을도 미등기록 병에게 이전시켜. 이렇게. 그럼 병은 등기한다 가정하고. 자, 미등기로 이전시키고 미등기로 이전시켰죠? 그럼 부정한 방법이 몇 번 썼어? 2번 썼잖아. 그럼 이거는 부정한 방법이에요. 그럼 한 번 쓸 때마다 몇 프로씩부터 가산세가 40. 그럼 을도 미등기, 갑도 미등기니까 합치면 몇 프로다? 80%를 붙여서 내야 됩니다. 미등기로 넘길 때 40% 붙고 여기도 미등기로 넘겼죠? 그래서 부정한 방법을 2번 썼으므로 한 번 쓸 때마다 40이 해서 80%가 붙는다. 숫자 80이 중요해요. 80. 그래서 기억 안 날 때는 신고를 안 하고 매각했잖아. 매각. 미등기 전매했죠? 그럼 숫자 어떻게 기억해요? 각 하면 공원에 뭐가 기억나? 팔각정. 매각 하면 공원에 팔각정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미등기 전매하다 걸리면 80대로 매 맞는 거예요. 80대. 자, 그 다음 2번. 중과산세 제외. 80%를 적용 안 한다는 거죠. 다음의 경우는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가산세를 적용한다. 앞에 거. 자, 기억. 취득세, 과세물건 중 미출고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과세물건. 등기 대상이 아닌 거. 등기 대상이 아닌 거 80%를 안 붙여요. 이거 뭐예요? 미등기 전매잖아. 미등기가 뭐다? 등기가 가능한데도 등기를 안 하고 매각한 거죠? 그러니까 등기가 필요 없는 거는 중과산세를 적용 안 해야 되겠죠? 근데 다만 나왔잖아요. 항상 다만 이런 게 출제돼요.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과세물건 중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권, 종합체육회원권은 중과산세 대상이다. 이런 거는 비싼 거니까 신고를 안 하고 매각하면 80%를 붙여요. 원칙은 보다 필요하지 아니하는 과세물건은 중과산세를 안 붙여요. 그러나 회원권은 중과산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한다.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 3번 출제된 게 니은, 별 딱 붙여. 나왔다. 지목 변경, 종류 변경, 주식 등의 취득. 이 주식 등의 취득은 누구를 위해? 과점주주. 과점주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는 무슨 취득이다? 간주 취득. 그래서 간주 취득은 몇 프로만 세금을 내는 거야? 2%. 그래서 간주 취득은 소유권이 아니므로 취득세에서는 뭐다? 등기는 뭐다? 과세를 안 한다고요. 간주 취득은 지목 변경, 종류 변경, 주식 등 과점주주죠? 이거는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본다. 몇 프로만 내는 거야? 2%만. 그럼 등기는 과세를 안 해요. 안 하므로 지목 변경 등은 중과산세를 적용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표조사가 지목 변경이에요. 지목 변경 후 신고를 안 하고 매각하는 경우도 80%를 적용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유는 뭐다? 등기를 안 하는 거니까. 취득세에서는 등기를 안 해요. 안 하는 거니까 2%만 내면 끝난다고요. 자, 그 다음 밑에 3번. 장부기장 비치 및 비치를 안 하면 가산세를 붙이겠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취득세 납세금을 밑줄고 법인이, 개인이 하면 안 돼요. 법인이 뭐였어? 법인장부와 관련 증빙서류를 작성해서 갖춰두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한다? 가산세를 몇 프로 붙인다? 100분의 10 밑줄 딱 그어요. 100분의 10, 20 하면 안 돼요. 왜? 법인은 장부를 작성하고 비치를 해야 돼. 그래야 실거래가액을 인정한다고요. 장부로. 그럼 장부가 없잖아. 그러면 가산세를 몇 프로 붙인다? 10, 20 하면 틀려요. 그래서 법인 열받아요. 10%. 시험은 어떻게 나와? 20 하면 틀린다고요. 자, 그 정도만 알아두고요. 자, 넘어가죠. 108점. 면세점 별 딱 붙이고 5번 출제됐네요. 면세점은 취득가액이 얼마 이하? 50만 원 이하예요. 요건이 50만 원 이하라고요. 50만 원까지는 취득세가 없다. 그래서 50만 원 옆에 숫자를 조심해야 돼요. 이하 요건이 미만하면 틀려요. 그리고 50만 원은 뭐를 얘기한다? 취득가액. 절대 세액하면 틀려요. 가액이다. 가액이 뭐가 된다? 신고하죠? 이게 과세표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취득가액을 신고하잖아요. 그럼 취득가액이 뭐다? 과세표준. 그래서 가액이 50만 원이야. 똑같은 말이 과세표준이 50만 원이야. 똑같은 거예요. 절대 취득 세액하면 틀려요. 그래서 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 참 이 법도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원래 우리가 부동산 50만 원짜리 현실적으로 없어요. 알아들었나요? 이건 20년 전 얘기예요. 이걸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50만 원짜리 부동산 전국에 쫓아다녀 없어요. 계약서는 쓸 수 있죠. 다운 계약서. 그렇잖아요. 다운 계약서를 쓰면 가산세를 40% 붙여버려요. 그래서 50만 원짜리는 현실적으로 없다. 그대로 놔두는 거야. 법을 안 고치고. 자, 중요한 거는 50만 원 이하다. 됐나요? 자, 그럼 50만 원 이하는 세금이 없으니까 꼼수 부리죠? 꼼수 부리잖아요. 2번. 그래서 꼼수 부리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2번이 나왔어.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밑줄 그어 포인트가 1년 이내. 1년 이내. 자, 여기 보세요. 한 방에 안 취득해. 분할 취득하죠? 분할 취득하잖아. 하나의 부동산을. 그래서 분할 취득해. 1월 달에. 50만 원 계약서 써. 그럼 세금이 없잖아. 3월 달에도 50만 원까지 써. 계속 세금이 없죠? 이러면은 계속 세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후 몇 년 이내라면 포인트가 1년 이내라면 1년 이내요. 전후 1년 이내라면 이거를 여러 건으로 보지 않고 한 건 또는 일구로 봐서 면세점을 적용합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는 얼마가 되는 거야? 합치란 뜻이에요. 1년 이내라면 100만 원이 돼서 어떻게 한다? 과세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1년 이내, 2년 이내 하면 틀려요. 왜 1년 이내다? 1년 이내 세금을 한번 걷겠다 이거지. 요건이 2년 이내 하면 틀려요. 그래서 면세점 50만 원 이하는 1년 이내 갖고 판단한다. 1년. 면세점. 알아들었나요? 면세점이 뭐다? 세금을 면제하는 기준점. 취득세만 쓰는 거예요. 50만 원이야. 기억이 안 날 때는 점만업 빼러 가는데 얼마 들어가? 50만 원 들어가요. 왕점 빼는 거야. 큰 거 하나 1년 이내. 왕점 빼는데 50만 원 뿌리까지 뽑아야 돼요. 자, 그 다음 6번 미납부 통보. 자, 밑줄 그어 등기 또는 등록 관서의 장. 이게 포인트야. 그래서 취득세가 납부되지 않았다. 그럼 원래 등기 접수를 안 받아주죠? 그래서 등기 등록 관서의 장은 졸다가 취득세를
납부를 안 했어도 등기 신청을 받아줬어요. 그럼 부족액을 발견했죠? 발견했을 때는 지자체에 통보를 해야 돼. 취득세 거두라고. 며칠 이내에 통보한다. 다음 달 10일. 그래도 20일 하면 안 돼요. 이것도. 그래도 등기 등록 관서의장 열받아 10 숫자가 아까 법인이 장부를 작성 안 하더라도 10% 과산세가 붙죠? 법인 열받아 10%. 이번에는 누가 열받아? 등기 등록 관서의장. 자, 그 다음 7번. 자, 취득세, 부가세. 부가세가 뭐다? 취득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이죠? 그럼 기초과정에서는 뭐만 배웠어? 취득세의 부가세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농어촌 특별세와 2번은 뭐가 있다? 지방교육세가 있어요. 둘 다 붙는다고요. 왜 둘 다 붙어? 능력이 있으니까. 그럼 일단은 뭐다? 농특세 어떻게 계산하나요? 농특세 박스. 표준세율을 밑줄고 2% 적용. 여기에서 몇 프로 붙는다? 10% 붙어요. 10% 끝에 2%에 10%가 붙어요. 취득세 2%에 10% 그리고 밑줄고 감면받으면 또 농특세가 이럴 때는 감면세액의 몇 프로부터 20%가 붙는다. 납부세액의 10% 붙어요. 감면받으면 취득세는 없지만 이 중에 20%는 뭘로 내야 된다? 농특세로 내야 된다. 자, 그 다음 지방교육세 밑에. 자, 지방교육세 나와 있죠? 자, 지방교육세는 어떻게 계산한다? 과세표준의 밑줄 그어 두 번째 줄.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 항상 중과 기준세율은 몇 프로다? 2% 옛날 취득세 2%를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몇 프로부터 20%가 붙네요. 자, 여기 보세요. 자, 무슨 말인지. 상가를 1억짜리 분양받아. 상가를 갑돌이가 1억짜리 분양받네요. 그럼 무슨 등기 신청해야 돼요? 상가를 1억짜리 분양받으면 무슨 등기 신청해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취득세 납부해야죠? 납부해야 된다. 취득세를 계산해야 돼요. 그럼 1억이잖아, 1억. 분양은 유상이죠? 부상. 그럼 취득세는 1억에 몇 프로다? 4%. 표준세율이 4%잖아. 유상이니까 농지가 아니죠? 그럼 1억에 4%. 그러면 취득세가 얼마 나와? 얼마 나와요? 1억에 4%. 400만 원. 유상. 4%. 그럼 취득세의 4%는 개정 전에는 따로따로 과세했죠? 개정 후에는 합친 거예요. 이 4%를 합쳤다고요. 옛날에 개정 전에는 취득세 몇 프로야? 2%. 개정 전에는 등록세 몇 프로? 2%. 따로따로 하다가 개정 후 11년. 개정 후는 표준세율이 몇 프로로 바뀌었다? 4%. 이렇게 해서 4% 곱하는 거예요. 개정 전에는 취득세 따로, 등록세 따로따로 하다가 11년 1월 1일부터는 취득세 표준세율을 합쳤다고요. 그럼 4%가 된 거야, 4%. 옛날에는 어떻게 해서? 취득세 2%, 등록세 2% 따로따로 했다고요. 개정 전. 알아들었나요? 자, 그럼 이제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계산해야죠. 이거는 합치지 않아. 따로따로 합니다. 옛날 방법을 그대로 가요. 그대로 간다고요. 농어촌 특별세. 자, 1억에다가 몇 프로? 옛날에 취득세. 자, 옛날에는 어떻게 해서? 취득세 낼 때 농특세를 같이 냈고, 옛날에는 어떻게 해서? 등록세 낼 때 지방교육세 따로따로 냈다고요. 옛날 방식을 그대로 가요. 합친 거는 뭐다? 표준세율만 합친 거야. 따로따로 내는 부가세는 안 합친 거예요. 합치면 종전보다 많이 나와서 안 돼. 그럼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 농특세는
취득세에 농특세를 함께 냈고 등록세에 지방교육세를 함께 냈다고요. 그럼 옛날 방식으로 가는 거야. 1억에 2%. 취득세 표준세율이 2%잖아. 그럼 여기에 몇 프로 붙여? 10%. 이렇게. 그럼 1억에 2%면 얼마야? 200만 원에 10%면 얼마부터? 20만 원. 이 애가 뭐다? 농어촌 특별세다. 그럼 취득세, 농특세는 법조문이 어떻게 돼? 표준세율을 몇 프로? 표준세율을 2% 적용해서 10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에 표준세율을 몇 프로 적용했다는 거야? 2% 적용. 옛날에 취득세. 여기에 몇 프로 붙인다? 10. 20 하면 안 돼요. 10. 그래서 2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 옛날에 등록세는 지방교육세가 따라갔죠? 옛날에 등록세는 지방교육세를 따로 냈다고요. 이거는 따로 가는 거야. 그럼 1억에 몇 프로야? 2%. 자, 이렇게 해서 뭐다? 세율을 따로따로 적용했어요. 2%. 여기도 2%. 따로따로. 여기에 몇 프로 붙여? 20% 붙여. 이렇게. 그럼 1억에 2%면 200만 원이죠? 200만 원에 20%면 얼마 나와? 4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이 얼마 내야 돼? 은행에 취득세가 얼마야? 400만 원. 농어촌 특별세 20만 원. 그 다음 지방교육세 40만 원. 은행이 얼마 낸다? 460만 원. 그래서 우리가 거래 금액에 취득 관련 부가세와 합쳐서 몇 프로 세금을 낸다? 4.6%. 460만 원.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이 2%를 법조문으로 풀어야죠? 2%를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표준세율이 몇 프로였어요? 4%. 원래 취득세 표준세율은 4% 아니에요? 그죠? 4%를 2% 적용해서요. 2%만. 그 이 2%를 뭐라 그래요? 표준세율 4%에서 2%를 뺀 게 2%란 뜻이에요. 표준세율에서 2%를 그럼 뺀 게 몇 프로야? 2%. 뺐잖아.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어떻게 나왔어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2% 왜 2%를 빼? 여기서 2% 적용했으니까. 그래서 2%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야. 따로따로. 그래서 박스만 알아두면 된다고요. 자, 농특세는 2%에 몇 프로를 붙여? 10, 20 하면 틀려요.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에서 어떻게 한다? 2%를 몇 프로 붙여? 20%. 참 머리 아프다. 이 취득세, 등록세, 본세만 합친 거에 알아들었어요. 본세는 표준세율이 4%다. 알아들었나요? 그러나 따라다니는 부가세는 합치면 안 된다. 합치면 종전보다 많이 나와서 안 돼요. 4%를 두 군데로 이렇게 나눈 거라고요. 나눠서 계산하라. 이거를 법조문으로 어떻게 푼다? 표준세율이 4%죠? 취득세는 2%에 10이 붙고 그 다음 등록면허세는 2%를 그럼 2%죠? 뺀 세액에 20이 붙는다. 만약에 감면받으면 다시 한번 뭐를 계산한다? 농특세 20%를 계산해요. 그럼 여기 봐. 취득세가 얼마야? 자, 취득세가 400만 원이죠. 400만 원이죠. 그럼 50%를 감면받아. 400만 원에서 50%를 감면받으면 취득세는 200으로 바뀌죠? 200 갖고 계산해. 그럼 200만 원은 세금 안 내잖아. 안 내되 그 중에 20%는 뭐를 낸다? 농어촌 특별세를 납부합니다. 취득세가 원래 얼마야?
400만 원. 50%를 감면받아. 그러면 취득세가 얼마로 바뀌어? 200만 원으로 바뀌어서 200만 원 갖고 계산한다고요. 세금을. 그럼 200만 원은 납부를 안 하죠? 납부를 안 하되 그중에 20%는 뭘로 내야 된다? 농어촌 특별세로 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취득세에 대한 부가세는 기초가 뭐다? 능력 있으니까 둘 다 붙어요. 농특세는 2%에 10이 붙어요. 지방교육세는 2%에 뭐다? 2%를 뺀 20이 붙어. 그리고 거기 어렵게 나왔을 때는 괄호 나왔잖아.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지방교육세가 안 붙는다는 뜻이에요. 포함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취득이야? 간주취득이야. 간주취득은 몇 프로만 내는 거야? 2%만 내는 거야. 2%에 10만 붙어요. 농특세가. 간주취득은 농특세만 붙는다고요. 2%에 10만. 간주취득은 뭐 하는 거야? 등기를 안 하는 거야. 알아? 소유권이 아니니까. 그래서 간주취득은 지방교육세가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는다. 이유는 2%만 내는 거니까 2%에 10만 붙어요.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은 2%예요. 2%에 10만 농특세가 붙어요. 지방교육세는 안 붙습니다. 어렵게 나왔을 때 괄호 어떻게 나와? 포함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괄호 중과 기준세율은 2%짜리잖아. 대표적으로 무슨 취득이다? 간주취득.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봐요. 지목 변경은 세율이 몇 프로야? 여기 봐. 지목 변경은 세율이 몇 프로? 증가한 가액에 2%만 내는 거야. 2%에다가 2%에 10% 뭐를 내야 돼?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는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는다.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한 장짜리 한번 봐요. 포인트 딱 나왔잖아요. 납세 절차에. 자, 1페이지. 납세 절차 나와 있죠? 여기 까만 게 제일 중요해요. 까만 거. 까만 거 나왔잖아요. 중간에. 까만 거 찾았어요? 포인트가 뭐다? 가산세는 제외한다. 까만 거. 추징사유. 까만 거 찾았어요? 가산세는 제외한다. 이거 추징사유예요. 됐죠? 자, 그 다음 8번 금방 했잖아. 부가세. 자, 농특세는 옛날에 취득세죠? 2%에 몇 프로가 붙어? 10. 지방교육세는 옛날에 등록세예요. 지방교육세는 어떻게 붙어?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얼마부터? 20.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기본서 109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비과세. 자, 세 글자가 비과세예요. 그럼 비과세는 뭐다? 신고 필요 없어. 신청 필요 없어요. 처음부터 법을 만들어서 과세권자가 과세할 권리,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 신고 신청 필요 없다. 법에 의해서 과세권자가 과세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비과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 글자로 비과세한다.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과하지 아니한다. 자, 1번 국가등. 자, 국가등은 과세권자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기초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과세권자니까. 그래서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정부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항상 시험에 나오는 거는 다만, 별 붙이고 다만은 꼭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해서 밑줄고 과세. 그럼 우리도 외국정부 거를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외국과 상호주의에 따라 비과세하면 같이 비과세. 외국 정부가 우리 거를 과세하죠? 그럼 우리도 마지막 줄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 국가 등의 기부 체납한 자산. 그래서 국가, 지자체, 조합, 밑줄 그어 귀속 또는 기부 체납. 그래서 귀속 또는 기부 체납하는 부동산은 어떻게 한다? 비과세한다. 내게 아니니까 귀속, 기부하는 부동산 내게 아니죠? 국가 거니까 부동산, 사회 기반 시설도 공익 용도니까 비과세하고 부과하지 않는다. 뭐를? 귀속 또는 기부 체납하는 다 되는 게 아니라 부동산만 돼요. 부동산만 밑줄 그으라고요. 부동산 및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이런 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당연한 거죠. 부동산 기부할 조건으로 취득하거나 기부 체납이 뭐예요? 귀속시킬 조건으로 취득하거나 국가 등의 기부 체납은 뭐다? 주겠다, 받겠다. 의사표시예요. 자, 다만 별을 딱 붙이고 이런 게 출제되는 거야.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밑줄 그어 취득세를 부과한다. 그래서 1번, 2번 지문이 나오면 부과한다라고 바뀝니다. 1번 국가 등의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밑줄 그어 타인에게 매각 또는 징의해서 그래서 조건을 이행 안 하면 당연히 이 부동산은 부과한다. 과세한다로 바뀌는 거예요. 조건이 변경됐다고요. 이행하지 안 하고 팔아먹어 버린 거야. 징해해 버린 거야. 자, 그 다음 2번. 국가 등의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 기본시설을 밑줄 그어 무상으로 양해받거나 무상이야 포인트가. 무상, 공짜. 그리고 그래서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때는 이 부동산은 과세한다. 그럼 1번은 포인트가 뭐다? 조건이 변경되거나 2번은 포인트가 뭐다?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으면 당연히 이 부동산은 부과한다. 이렇게 바뀐다고요. 자, 3번 임시건축물. 자, 임시건축물이 나오네요. 임시영행장, 공사현장, 사무소. 단 임시건축물이라도 괄호는 조심해야 돼요. 사치성 재산은 무조건 제외한다.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뭔 뜻이다? 비과세에서 제외하면 사치는 임시건축물이 아니에요. 과세한다라는 뜻이에요. 제외한다. 그래서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존속기간의 1년을 밑줄 그어 초과하는 경우는 부과합니다. 그래서 1년을 뭐다? 정리 잘해야 돼요.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뭐다? 비과세. 1년을 초과하면 과세한다고요. 이렇게. 단 1년이 초과되지 않더라도 무슨 재산? 사치성 재산이 되면 무조건 과세한다. 취득세만 알아라고요. 그럼 이거 1년 초과하면 과세하죠? 몇 프로? 특례세율 2%만 과세합니다. 등기는 과세 안 해요. 이렇게.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은 과세하죠? 표준세율로 과세할까요? 한쪽만 과세하는 특례세율로 과세할까요? 특례세율. 등기는 과세 안 해. 왜? 임시니까 2%만 내는 거야, 초과하면. 그래, 1년 초과하면 과세해야 돼. 표준세율이 아니라 무슨 세율로 과세한다? 중과기준세율. 별 딱 붙여. 이거 2번 출제됐어요. 중과기준세율은 옛날에 취득세 몇 프로를 얘기한다? 2%. 이 얘기는 등기는 안 하는 거예요. 왜 등기를 안 해요? 임시니까. 임시는 등기를 안 해요.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신탁. 신탁으로 넘어갑니다. 자, 신탁이 뭐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입니다. 그래서 갑돌이 부동산을 을돌이에게 맡기는 거를 뭐라 그래요? 신탁이죠? 이거는 신탁인데 법에 의한 거야.
그래서 공부상 무슨 등기가 되나요? 신탁 등기. 그래서 갑을 뭐라 그래요? 위탁자. 을을 수탁자라 그럽니다. 이렇게. 을은 받아가지고 관리 처분을 하는 자죠. 관리 처분을 하는 자야. 이렇게. 그럼 이거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팔아먹은 게 아니죠. 관리 처분을 믿고 맡긴 거야. 그래서 위탁자나 수탁자는 취득세를 과세한다, 비과세한다? 비과세한다. 그래서 우리가 신탁법에 따른 신탁만. 그럼 신탁법이 아닌 신탁은 과세합니다. 그럼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딱 세 가지밖에 없어. 그래도 거기 딱 묶어. 1번, 2번, 3번 별 붙여. 이게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라고요. 1번,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2번, 신탁이 종료 또는 해지가 되면 위탁자에게 다시 이전되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3번, 수탁자가 변경됐어. 변경돼서 누구에게 넘어간다? 신수탁자, 새로운 수탁자. 그래서 결국 1번, 2번, 3번 세 가지는 뭐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취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세 가지. 그럼 위에는 중요한 거는 위에지. 꼭대기. 다만. 이게 출제되잖아. 다만. 세 번째 줄. 다만 별 붙이고 신탁재산의 주등 중 주택, 조합 등과 조합원 간에 부동산 취득 및 주택, 조합 등이 비조합원 부동산 취득은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그래서 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은 신탁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재건축 등이 들어가면 모든 재산은 조합에 귀속되죠? 조합이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런 것들은 뭐다? 취득세를 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주택, 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은 나중에 새 아파트가 되면 취득세를 누가 내야 돼? 조합원이 내야 돼요. 그리고 주택, 조합 등과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조합이 취득세를 냅니다. 그래서 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은 결론이 뭐다? 과세한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나 1번, 2번, 3번은 과세하지 아니한다. 자, 그 다음 5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환매권 행사. 환매권이 뭐다? 내 부동산을 내가 다시 취득하는 거죠? 자, 밑줄 그어. 법이잖아. 다 법이야. 그래서 법에 의해서 우리의 부동산을 뺏어간 거지? 어떻게? 수용, 사용합니다. 법에 의해서 우리의 부동산을 뺏어가 수용 또는 사용합니다. 근데 이 사업이 폐지가 됐어. 그럼 만약에 사업이 폐지가 되면 이전됐던 부동산이 소유권이 넘어오죠? 즉, 내 부동산을 내가 다시 취득했잖아. 그래서 포인트가 뭐다? 환매권 행사로 인한 취득은 취득세를 과세한다,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하지 않는다, 비과세. 이거 법이에요. 잘 들어. 법에 의해서 다시 취득하는 거는 뭐다? 다시 취득하는 거는 비과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개인 간의 환매. 개인 간의 환매는 뭐다? 과세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법법이니까 비과세. 개인 간의 환매는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그래서 옆에 나왔네. 환매권 행사, 심화 나왔잖아요. 옆에 심화 나와 있죠? 환매 등기를 병행, 이거 개인 간의 환매야.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 그 매도자와 매수자는 어떻게 과세한다. 중요한 거는 표준 세율에서 2%를 뺀 세율로. 옆에 심화, 특례 세율. 매도자와 매수자 개인 간의 환매는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특례세율로 어떻게 과세한다? 중요한 거는 표준세율에서 2%를 빼는 거. 2%를 빼고 등기만 과세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2%를 빼는 거와 2%만 적용하는 거를 구분을 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건 지난주에 배웠어요.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 6번.
공동주택에 노후 시설물부터 별 하나 딱 붙여요. 이것도 3번 출제됐어요. 자, 공동주택을 개수했다. 개수가 뭐다? 개수가 건축법상 대수선과 시설물 일종 이상을 설치하는 것을 개수라 그래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괄호예요. 대수선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대수선은 제외한다는 얘기는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항상 시험장에 가면 괄호를 조심해야 된다고요. 대수선은 제외한다. 그럼 비과세에서 제외하니까 과세한다는 뜻이죠? 그럼 뭐를 비과세하는 거야? 밑줄고 공동주택 개수. 3번째 줄 시가 표준액 얼마야? 9억 이하. 9억 이하요. 9억 6억 하면 숫자가 뒤집어지면 안 돼요. 9억 이하. 이건 뭐예요? 시설물을 설치하는 거야. 공동주택. 얼마 이하? 9억 이하. 이거 뭘까요, 이거? 엘리베이터가 30년 동안 타고 다녀. 주민들이 엘리베이터를 교체하자 그러죠? 그래서 관리자 사무소에 교체를 한 거야. 주민 안전을 위해서. 그럼 공동주택 시가 표준액이 얼마이야? 9억 이하. 9억 이하. 주민 안전을 위해서 9억 이하라면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비과세한다. 중요한 거는 대수선은 제외라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대수선은 제외한다는 얘기는 과세한다는 얘기라고요. 자,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무슨 단독주택이 아니라 무슨 주택이다? 공동주택, 아파트.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아파트 나올 때 공동주택의 개잖아, 개수. 공동주택 개구멍에 개구잖아, 구. 개구멍에 비가 내린다, 비과세. 공동주택 개구. 공동주택 개구멍에 비가 내린다, 비과세예요. 숫자는 느낌으로 간다고요. 공동주택 개구멍 비과세야, 비과세. 공동주택의 개구멍에 비가 내려요, 비과세. 느낌으로. 자, 7번. 자, 사용할 수 없는 차량. 포인트는 뭐다? 1번 밑줄과 상속 개시 전. 후하면 취득세를 내야 돼. 전자가 들어가야 돼. 후하면 틀려요. 상속받은 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어떨 때? 1번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은 비과세한다.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상속 개시 이전. 이후면은 취득세 내야 돼. 이전이 포인트예요.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은 비과세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끝났네요. 자, 칠판 한번 봐요. 자, 비과세. 자, 비과세 봐요. 국가 등은 비과세다. 저기 봐요. 귀속 또는 기부채납, 비과세다. 귀속 또는 기부채납하기 이뤄놓고 뭐해서? 조건이 변경되거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으면 뒤에 지문이 뭘로 바뀐다? 과세. 그리고 신탁법에 따른 신탁만. 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이 아니에요. 위탁자와 수탁자는 비과세한다. 그리고 4번 환매권 행사죠? 뭐에 의한 거? 법률에 따른 환매권은 비과세다. 그리고 임시공영장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은 비과세죠? 다만 1년을 초과하면 과세한다. 그럼 1년이 초과 안 됐더라도 어떤 재산? 사치가 되면 무조건 과세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거는 6번. 자, 공동주택의 뭐다? 개구멍. 개구멍은 비과세다. 주의하자. 대수선은 뭐다? 제외. 그리고 상속, 이전이다, 이후다. 이전.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니라 없는 차량은 비과세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끝났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핵심 정리 3 프린트 봐. 비과세 딱 나왔잖아요. 5번까지. 자, 핵심 정리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이거를 핵심 정리에 적어 놓은 거예요. 비과세. 쭉 적어 놨잖아요. 1페이지 제일 아래에. 자, 5번 봐요. 밑에 5번. 자, 공동주택 얼마 이하? 9억 이하. 괄호. 뭐는 제외한다?
대수선은 제외한다. 딱 5번으로 정리해 놨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공부는 어떻게 한다? 기본서를 읽고 이해로 마무리 짓는 거예요. 항상 핵심 정리로. 결국 이해가 돼야 세법이 된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가 끝났네. 자, 그럼 어디로 갈까요? 114쪽. 등록면허세로 들어갑니다. 등록면허세로 들어가네요. 등록면허세는 평균적으로 몇 문제가 나올까요? 평균적으로 몇 문제 나와? 한 문제. 그럼 여기 보세요. 등록면허세를 하기에 앞서 개정 전에는 어떻게 세금을 매겼어요? 개정 전은 2010년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등기할 때는 개정 전에는 등록세를 매겼네요. 그 소유권 이외도 등기 등록할 때는 등록세를 매겼어요. 매겼다고요. 네? 그 다음 면허를 취득합니다. 면허를 취득하면 뭐를 매겼다? 면허세. 그래서 소유권 등기는 뭐랑 합쳐졌다? 취득세랑 합쳐졌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소유권이 아닌 것 합쳐서 무슨 세금을 납부한다? 등록면허세. 이렇게 소유권 이외의 취득을 등기해서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과 면허를 취득해서 뭘로 합쳐졌다? 개정 후는 등록면허세. 그리고 2010년까지 2% 납부한 거지? 2%만 납부하고 등기를 안 한 거, 미등기 부동산은 무슨 세금을 내야 된다? 등록면허세. 그래도 원칙은 전세권 취득, 저당권 취득, 면허 취득을 합쳐서 무슨 세금을 낸다? 등록면허세. 소유권도 옛날에 취득세 2%는 내고 등기는 안 한 거. 안 한 거는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미등기 부동산 무슨 세금을 낸다? 등록면허세를 낸다고요. 결국 세 가지가 등록면허세예요. 소유권이 아닌 거를 취득했을 때 등록면허세. 면허를 취득해도 등록면허세. 소유권이죠? 취득세 2%는 내고 등기를 안 한 거는 뭐다? 2%를 납부했으므로 나머지는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뭐를 낸다고요? 등록면허세. 개정 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취득세 할 때 다 설명했어요. 그죠? 또 반복합니다. 자, 그럼 꼭대기 한번 보자고요. 114 기본서. 114 기본서로 갑니다. 114. 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에 밑줄그어 설정 변경 소멸 밑줄그어요. 설정 변경 소멸 공부에 밑줄그어 공부 기준이다. 공부에 등록을 하는 자가 언제까지?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재관을 지자체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보통세인 지방세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어떤 단어가 나와? 설정, 변경, 소멸. 중요한 거는 등록면허세는 사실 기준이 아니라 공부 기준이에요. 공부 기준이다. 공부에 이름이 올라가야 납부한다. 그럼 설정은 무슨 등기가 있을까요? 소유권이 아닌 거. 전세권 설정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이런 거를 얘기하죠. 그 다음 변경은 뭐가 있을까요? 소유권이 아닌 거. 지목 변경 등기 이런 거. 그래서 지목을 변경은 2%만 내는 거죠. 취득세. 그러나 등기할 때는 소유권이 아니므로 등록면허세를 낸다. 그럼 소멸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말소 등기. 말소 등기는 역시 공부에 지우는 거죠. 권리자를. 그래서 말소 등기가 대표. 중요한 거는 뭐 기준이다? 공부 기준입니다. 공부에 이름을 보고 과세하는 세금이야. 명의자 보고.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권리증에 이름이 안 올라가면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일단은 꼭대기 포인트가마다 설정 변경 소멸 엔드 반드시 뭐가 나온다? 공부에 등록을 하는 자 세 글자로 뭐야? 명의자. 등록을 하는 자 이름으로 올라갔죠? 등록을 하는 자 세 가지를 뭐라 그래요? 명의자 또는 다섯 글자로 등기 권리자가 납세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등록을 하는 자는 누구다? 명의자. 등록을 하는 자는 등기 의무자가 아니다 뭐다? 등기 권리자를 얘기합니다. 자, 일단은 의의를 한번 설명했죠. 중요한 것은 등록면허세는 실질 기준이 아니라 공부 기준이에요.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공부에 이름이 안 올라가면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공부 기준이니까. 자, 잠시 쉬었다 하자.